아침 이렇게 4시 이렇게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아침 4시에 일어나는 남자 성장일기의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 4시에 어떻게 50일 이상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아침 4시에 일어나는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을 아시면 누구나 아침 4시에 일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이제 마음가짐과 몇 가지 그런 소소한 꿀팁들 이런 것들을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 4시에 일어나셔서 알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비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4시에 일어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내가 왜 아침에 그렇게 일찍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였어요. 내 삶을 바꾸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뭔가 이렇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삶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난 내 삶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고, 그 바꾸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하려는 것들이 이제 아침 4시에 일어나 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침에 4시에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침 4시에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 4시에 일어나야 되는 명확한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명확한 이유가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왜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시면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은 아마 아침에 4시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준비는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침 4시에 일어나시려는 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날 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날 밤에 막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치킨에 야식 먹고 이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요. 다시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다시 또 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4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날 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날 밤에 내가 그 다음날 아침 4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밤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전날 밤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날 밤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는 수면 시간을 줄인다. 수면 시간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것을 그대로 앞으로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난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제 아침 4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늦어도 9시, 10시에 자야지 되는 거지, 12시에 똑같이 자고 4시에 일어나야지, 이거는 이제 아닌 거예요. 어차피 수면 시간을 줄이면은 우리는 이제 낮에 이제 보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그렇게 단기간에 줄여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랑도 되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이제
들어올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과 수면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건지, 이것을 먼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으시면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알람을 맞춰놔요.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놓는데, 이게 뭐 무의식적인지 의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그랬습니다만, 울리면은 꺼놓고 그냥 자요. 그 일어날 때 보면은 내가 그 알람을 껐다는 인식조차 없어요. 알람이 안 울렸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람을 한 개에 맞춰서 일어날 자신 없다 하면은 멀찌감치 뭐 가족들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2개, 3개 알람을 동일한 시간 혹은 뭐 1분, 2분 간격으로 뭐 안정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을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그렇게 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높이 올려놔가지고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핸드폰을 끌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셔야지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에 막 일어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게 진짜 많아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내가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자던 시간에 계속 자려고 한단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알람 끄고 난 기억이도 없어. 이렇기 때문에 아침 4시에 일어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알람을 거의 2개 정도 맞춰놓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3개까지도 맞춰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 4시에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아침에 그 뭔가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할 만한 것을 꼭 정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침 4시에 딱 일어나서 핸드폰도 막 높이 올려놔가지고 일어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단 졸리잖아요. 뭐 알람 듣고 일어났다고 해서 잠이 확 달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해도 졸릴 때가 있어요. 샤워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비몽사몽 이런 상태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있거나 침대 위에 앉아있으면은 다시 또 자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책상 앞에 딱 앉아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비몽사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 시간에 자고 오늘 낮 시간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더 자야 되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이러면 이제 그 설득에 넘어가서 다시 침대에 눕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항상 이제 해야 할 것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영어나 뭐 일본어, 뭐 중국어 같은 걸 공부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침 시간, 확보된 아침 시간, 뭐 아침 4시부터 뭐 6시까지 이런 2시간이나 1시간 정도를 에는 항상 뭘 하겠다, 매일 아침 뭘 하겠다는 걸 정해놓으시면은 그 성과도 이제 매일매일 쌓여서 뭔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내가 해야만 된다는 그 의무감도 생기면서 아침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침 4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너무 뭐 흔한 얘기,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싶은 건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하시고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며칠간은 내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난 것도 뿌듯하고 뭐 이런 만족감이 있으면서 며칠 동안은 해요. 근데 그 며칠 동안 하는 동안 막 체력도 좀 방진되고 의지력도 소진되면서 점점 이제 그 의욕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늦게 일어날 때가 생겨요. 원래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살짝 깜빡 방심해가지고 뭐 6시에 일어났어. 원래 그 전에는 8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내가 4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 하루 망했다. 아 내가 정해니까 못 일어났네. 아 기분 나빠. 아 이제 그만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포기하게 돼요.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원래 내가 이거 안 했으면 8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8시에 일어난 거니까 내가 설령 일어나고자 했던 4시에는 일어나지 못했어도 6시에 일어나면은 내가 2시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잖아. 물론 내가 일어나기로 한 시간보다는 2시간 늦게 일어난 거지만 이 아침 4시 일어나기를 하기 전에는 8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6시에 일어난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거야. 단지 내가 기분이 나쁜 거는 4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2시간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분도 상하고 여기도 실망도 하면서 아예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나는 이 아침 4시에 일어나기를 함으로써 비록 4시에는 못 일어나도 적어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6시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다음날 아 내일은 그럼 4시에 다시 한번 일어나겠지. 내일은 꼭 4시에 일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욕과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관점을 바꾸셔서 계속 지속하시면은 내가 설령 아침 4시에 일어나지 못해도 그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는 그 시간에 주목하시면 아마 의욕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4시에 못 일어났다고 해서 아 난 실패야. 난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얻게 된 단 1분이라는 시간에도 얻게 된 시간에 주목하자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꼭 아침 4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 혹은 내가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4시에 만나요. 안녕.